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복지로에 새로운 정보가 하나 올라와서 또 새로운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복지로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자, 복지로의 메뉴에 보시면 복지 정보가 있습니다. 복지 정보에 그림으로 보는 복지 세상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조금만 내려보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있어요. 여기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한국판 뉴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장애인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단, 고소득,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선정 기준 인상 효과로 복지제도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산출 방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을 높임.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73개의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정망을 강화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2021년도에 하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하고요.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에 상병,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상병수당이라고 한대요.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충족이 어려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한시적 제도 개선 적용 기간을 7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요. 실거주 주거 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지속 확대에 7월 중 개선 방안 확정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장애인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초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 단계적 확대, 소득 하위 20% 2019년 4월, 그 다음에 소득 하위 40% 2020년 1월,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 2021년 1월부터 이제 70% 지원을 확대해서 해준다고 하네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 단계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19년 4월,
그다음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0년 1월,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 2021년 1월부터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보니까는 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수령 문턱 낮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27일 날 올라온 글인데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날 이제 보도가 됐고요. 보도 자료를 자세히 볼게요. 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수령 문턱 낮춘다. 8월부터 신청 접수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2년까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만 해당이 되면 자녀, 손자와 살더라도 지원이 되고요. 6,900명 정도 추가로 수혜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1월 대비 19,000명, 차상위 3,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부 계획 22년보다 먼저 시작해 취약계층 적기 지원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실을 개조한 월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82세 문모 할아버지, 한 달 반값은 17만 원이지만 문 할아버지의 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만 6천 원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며 모두 탈락했습니다. 큰딸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안 된다고. 2017년도 8월에 이제 보도된 뉴스고요. 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희소식이네요. 그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 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상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표가 있어요. 구분 부양 의무자 폐지 전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43% 이하 이제 현행 유지를 하고요. 재산 기준도 1억 3,500만 원 이하에서 현행 유지를 하는데 세 번째 조건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었어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6억 원 이하의 충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부양 의무자 폐지 이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0년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0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 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 8,573명에서 5월 33만 7,562명으로 1만 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 계층도 16만 5,256명에서 16만 8,306명으로 3,050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처리기한은 공적 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 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가구원 수별로 소득별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우, 4인 가구 기준일 때 월 71만 원이냐 매월 지원을 받는데요. 정말 좋네요. 그죠? 자, 여기 이 기준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일 때, 부터 이제 6인일 때까지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기준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는 보다 많은 서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7,285가구에 2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2,400명에 총 197억 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 안정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많죠? 그죠? 부침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목적,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부양 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 사업 대상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한 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랑 좀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재산 기준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등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는 1촌의 직계 혈족, 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이렇게 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이래요.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내용을 좀 볼게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상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생계급여 지원 금액, 소득 대비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인원수에 대한 표고요. 최소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 대상은 3,945가구 4,764명 5월 말 기준이고요. 2020년 예산은 1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판 누딜을 해서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복지로의 한국판 누딜이라는 정보랑 서울시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서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이제 읽어드렸어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